예, 오늘은 예분사주 제17 핵심 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편관하고 온달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즉 그것은 온달하고 그 공주의 만남이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의 사주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주 관계에서 경의 일간이 여기 병을 만났죠. 그러면 병은 불이고 경은 금이니까 화극금 돼서 이렇게 양간이 양의 화를 만나서 극당하는 것을 편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제 온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바보온달과 같이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갖고서는 화극금 되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저돌적이기 때문에 온달은 저돌적이고 힘은 강하지만은 어떤 사리 분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 온달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제압을 해줘야 돼요. 즉 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듬어 주려면 누굴 만나야 되냐면 식신이라는 공주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사주에서는 식신이 안 나왔어요. 그 식신이라는 것은 그 해가 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걸 식신 제살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건 이제 해가 바로 경일간에 대해서는 식신이 되겠죠. 금생수화니까 양의 해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될 때를 식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가 식신이고 화가 요게 편관이 되죠. 그래서 이 편관이라는 것을 살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살을 제압하는 데는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살이 왜냐하면 불이니까 이 경우에. 그래서 불을 제압할 때는 물이 있어야 된다. 해는 물이죠. 그래서 이 식신을 만나야 되는데 사주에서는 식신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꼭 식신을 만나야 이 제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여드리죠. 여기서 일간이 이제 경인데 경일간에 칠살이 병이 있죠. 편관을 칠살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을 때를 실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칠살로 된 것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된다. 즉 제어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때 제어를 받을 때 뭐가 있어야 좋으냐면은 이 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하고 병신합수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병이 좋게 되기 위해서는 신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에 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원래 그 사주를 다시 데려가죠. 자, 오늘 사주에 보니까 사주 팔자 속에는 신도 없고 지금 해도 없죠. 그래서 그 보니까 지장간에서 보니까 술의 지장간을 보니까 신정무가 들었어요 안에. 즉 신이 있다는 거죠. 즉 이 병하고 편관 병하고 신이 만나면은 이걸 간합이라고 하는데, 신이 만나면은 수로 변하니까 요게 다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신 이렇게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알기 쉽게 하느라고. 즉 이 병이 편관이 신을 만나서 병신 이렇게 제압을 당하니까 이 온달이 좋은 역할을 하는 온달로 변한다는 거죠. 즉 편관의 역할을 한다. 즉 검찰이라든가 그 법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역할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장간에 있는 신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편관의 방향으로 어떤 인생을 찾아가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만일에 신이 없었다면은 편관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안 좋죠. 왜냐하면 제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좋은 뜻의 이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다행히 신이 있어서 이 병을 잘 다듬어 주고 있으니까 이 길로 이쪽으로 가도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에서 그 육친이 무언가를 살펴보고 그 육친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 설정을 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요게 이제 상관이 있었는데 이 상관에 대한 것도 이제 언변이 좋다, 총명하다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 자체의 결점도 있어요. 네, 상관을 나무꾼에 비교한 이유는 나무꾼이 선녀를 못 살게 굴었죠. 그러니까 못 살게 구는 그런 나쁜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점을 반드시 좋은 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관의 좋은 점은 총명하고 언변이 좋다는 거였고, 나쁜 점은 정관을 선녀라고 하는데 선녀를 괴롭히는 나쁜 습성이 있었죠. 그것을 바로잡는 게 뭐냐면 계모나 친모가 있어야 되는 거, 사주에. 즉 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는 토가 이렇게 3개나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의 나쁜 점을 제어할 수가 있다. 즉 상관의 좋은 점만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알아냈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육친, 상관에 대한 육친도 좋은 방향으로만 가게 되니까 이쪽으로 자기의 그 인생 경로를 잡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경일간은 무엇을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되냐면은 이 편관에 해당되는 뭐 검찰이나 법관이라든가 경찰이나 이런 쪽에 이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또 언변이 좋다는 거, 총명하다는 거, 상관의 역할도 같이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으로 삼을 때 이 상관격을 격으로 삼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 사주를 판별할 때는 그 육친을 먼저 보고 그 육친이 본신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육친인가를 판별해서 좋으면 그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나쁘면은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주를 팔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운에서 볼 때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경일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토운이라든가 금운이라든가 이런 게 와야 좋아요, 이제 사주에서. 그렇다면 66세에 가서는 을이라는 대운이 오는데, 을이라는 건 목이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는 금극목에서 재운이 돼요. 정재운이 되죠. 그러니까 금극목 한다는 거는 금의 힘이 없어진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 사주는 금이 약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강해져야 되지. 근데 여기에 을목이 온다면은 이때는 사주가 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을하고 경은 어떤 관계냐면은 합되는 경우를 쭉 정리해 놨어요. 여기다 을경 합이 된다고 그랬죠. 합되는 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임 합이 된다고 그랬고, 또 갑기도 합이 된다고 그랬고, 병신도 합되고 무게도 합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을경합 금이 되는 거고, 정임합 목이 되는 거고, 갑기합 토가 되고, 병신합 수가 되고, 무게합 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66세에 와서 을경합이 되면은 금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을은 오더라도 본신을 약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인도를 해주니까 66의 대운에도 좋다,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을 대운도 좋고, 요 미는 토니까 당연히 좋은 대운이 되겠죠. 그래서 66세 10년 대운도 좋은 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